우선 정부 보고서를 과거에는 그 기계가 읽을 수 없다 이런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네네. 그 시정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거는 뭐 다 완료됐어요? 예, 저희 행안부는 이미 지난 4월서부터 시범 실시를 해서요.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. 이제 이것을 그 총리실하고 함께 저 유형화해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입니다. 다른 부처들은 어때요? 지금 현재 공문서 작성에 무슨 표니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많이 나가 기계가 못 읽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거 어떻게 지금 바꾸자고 해서 정부 방침을 저희가 정했는데 그러니까 복잡한 도표를 잘 못 읽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뭐 형식을 너무 막 다종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. 지금 저기 우리가 있는 저 문서들도 그렇잖아요. 일본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모칸으로 하고 다 안에다 색깔 넣고 네네. 막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저걸 다 분석이 읽어야 되는데 결국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저 정도의 간단한 도표는 읽을 수 있습니다. 요즘 AI도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요. 그런데 이제 주로 이 텍스트 위주로 하고요. 그다음에 그냥 그 개가식으로 돼 있는 것을 주어가 분명한 문장형으로 바꾸고. 어쨌든 다른 부처 또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나 전체적으로 이 문서 작성 방식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네네. 만드는 거는 국가적 과제인데 아직도 다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. 저희 행안부는 지금 다 행안부 시행을 말고 하고 다른 부처들 있어서 확산만 시키면 됩니다. 다른 부처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행안부 소관 아닌가요? 이 문제에 맞습니다. 관한은? 그렇습니다. 지방정부는 좀 어떤지? 네, 지방 정부도 이제 중앙 정부가 예.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. 이게 지금 데이터 이것도 다 데이터들인데 이 네.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수기 문서로 되어 있던 걸 다 일부러 컴퓨터로 다 입력까지 했잖아요. 네. 그 여러 가지 이 편집 도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.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이렇게 텍스트 위주의 이 보고서가 정착이 되면 실제로는 그 AI의 모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그 직원들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. 약간 전 세계에서 공문서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모양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. 지금 그 과기부총리님 이거를 지금 못 읽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 표준 문서 뭐 판독기라 그럽니까? 어쨌든 이거 읽는데 한국 문서들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은 못 읽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읽을 수 있게 개량을 해야 과거 데이터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좀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작업할 때부터 이렇게 처음에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한글 문서 그리고 복잡한 표도 어느 정도는 좀 읽을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. 예전에 좀 한글이 이제 우리가 좀 힘든 게 특히 PPT 문서가 그 함축적인 의미들 이것들을 잘 못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가 잘 읽을 수 있고 이런 표나 그리고 뭐 그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 인공지능이 최신의 인공지능을 적용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80% 정도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가 만든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, 근데 완전히 저희가 이제 온전히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15% 20%를 더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.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3년 안에는 이런 작업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물론 우리가 이제 문서를 읽기 쉽게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개선을 좀 해야 되고요. 그 사실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. 공문서 만드느라고 막 표 만들고 그다 색깔을 넣고 몇 도를 넣을 거냐 크기 조정하고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? 내가 그런 거 최소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미 과거에 다 그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. 중요한 정보 자산인데 그걸 다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개량을 해야 되는 것도 주요 국가 과제인 것 같다 이 말이죠.
네. 다 준비를 하고 있겠죠.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문서들 보면은 굉장히 AI가 읽을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그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저희 과기정통부의 노력보다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좀 아니, 강하게 새로 만드는 건 할 텐데 과거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들을 지금 뜯어 고칠 수는 없으니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과기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인 것 같다고 맞습니다. 말이죠.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계속 신경 쓰고 새로 하는 건 뭐 좀 할 거고요. 그건 네. 이미 정한 방침이어서.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님 이거 제가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막 우리가 막 몇 달에 걸쳐서 막 한 과 단위 팀 단위가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을 요새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한 일 사무관이 네네. 뭐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며칠 안에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자주 듣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 업무가 사실 가장 루틴한 것이고 규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하거나 막 돌출적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. 정부 행정이라고 하는 게.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친화적인데 네. 이거를 각계 공무원들을 좀 훈련을 시켜서 지금 다 계획이 있긴 한데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를 전부 다 인공지능화 해 나가면 정부 업무가 엄청 효율화될 거 아닙니까?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잘 사실 그렇게 막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막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옛날 하던 대로 수십 년 하던 일이니까 그냥 또 다 손으로 쓰고 막 결제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좀 더 빨리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네. 물론 페널티도 좀 필요하죠. 예를 들면 인공지능화가 우리가 지금 이미 닥친 우리의 현실인데 공직자들이 이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업무를 과거형으로 계속 그대로 한다든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고객인 국민한테도 그런 방식의 과거형 업무를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. 네.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. 근데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지체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직자들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의 한 방식으로 말이에요.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본인이 그 팔거나 뭐 더 얘기하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안 되죠. 예, 그 공직자가 창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. 예. 다만 그 프로그램을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해서 일반화 시키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우리 이제 그 과기부에 두게 되는 AI 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혁신 추진단. 예, 잘 만든 것도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AI를 통해서 하다 보면 모든 공무원이 쓰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걸 잘 검토해줘서 그래서 이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.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직자들의 그 노력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한계를 가져요.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 그 마스크가 어디에 몇 개 있냐. 네네. 이걸 그때 내 기억으로는 3일인가 5일 만에 그러니까 민간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. 네,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정부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며칠 만에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마스크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을 했는데 이것처럼 앞으로 정부 행정 영역의 일이긴 하지만 그게 예를 들면 민간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. 네. 공무원들끼리만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민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좀 나눌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. 네,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공 데이터 탑 100이라고요. 네. 100가지의 일반 이제 민간이나 기업들이 꼭 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온 게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건 정보 공개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. 프로그램을 어쨌든 아주 다종다양한 창의적인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
일단은 그 기반이 지금은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게 정부 영역이라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민간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보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전에 그 마스크 공급 시스템 만들듯이 좀 그렇게 민간에게 좀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게 훨씬 이제 이 AI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. 이게 일단 지금 공직사회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. 예, 그 개발 방식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. 지금 여기서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우리 과기부도 마찬가지고. 네. 대통령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 만드는 것들은 실제 현업에서 좀 불필요한 업무들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하는 일들입니다. 근데 사실 이런 업무들을 할 때 업무 시간에 못하고 이렇게 퇴근하고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요?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온전히 본인 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로 인정하고 사실 이런 업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인력 지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아니 관심 있고 역량이 있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할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퇴근 후에 개인 일을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인데 그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해주십시오. 예.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온 AI 그 AI 모델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리고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주요한 공무인데 왜 그걸 근무 시간에 못 하고 집에 가서 하게 만들죠? 예. 지금까지는 아마 이걸 공무라고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은데요. 취미 활동 비슷하게. 예, 그런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그 온 AI하고 AI 정부 실험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AI 엔진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업무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. 과기부 장관은 아마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실 텐데 하여튼 저런 걱정이 나오지 않게 네네. 그 당연히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연히 업무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개인 취미 활동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저 문체부 장관입니다. 저도 저희 부서 내에 있는 그 AI 챔피언 행안부에서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친구들이랑 한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. 그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괄호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 비용으로 구독을 하고 비용까지 심지어 어떤 조직, 그러니까 산하기관도 보면 조직마다 다 달랐어요. 어떤 곳은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대부분은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어서 개인이 자기가 또 뭐 구독료를 내서 하기도 하고요. 또 하나는 이런 일은 이미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네가 보이지만 전혀 모르는 나머지 구성원들한테는 왜 저걸 저렇게 눈 감고 다니니까 안 보이죠. 그래서 서로 이런 뭐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뭔가 선을 넘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방금 부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부처 내에 돌아와서도 공식화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잘 작용되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활동하는데 인센티브가 느껴지게끔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.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지금 이제 4개 부처에 대해서만 지금 온 AI가 제공이 되고 있고 12월까지는 47개 중앙부처 전체로 제공이 될 텐데 그러고 나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저 행안부 장관님, 저런 걱정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같아요. 예를 들면 비용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죠. 저는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저 비용은 당연히 예를 들면 그 정부 회계에다가 저런 연구 개발 비용을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그 빼다 쓸 수 있게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? 예, 아마 그런 항목이 좀 있나요? 돼 있을 텐데요. 그러니까 그 AI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행안부가 확보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. 얼마나 있어요? 기획예산처에서
금액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내년도 AI 그 전 국민 교육과 함께 공공 분야에 대한 이 교육 등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런 게 이제 해봐야 뭐 수백만 원 수준일 테고 좀 액수가 많으면 결제하면 될 텐데 좀 이제 자기 사무 또는 어쨌든 공무와 관련된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는 적극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. 지금 사실 너무 아깝게 역량 낭비하고 있어요. 뭐 100만 명이 넘는 이 고급 인력들이 그 수치 정리하는 거 막 표 만들고 이거 한다고 세월 다 보내잖아요.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좀 창의적인 일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뭐 좀 새로운 또 효율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게 지금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조급감이 생기는데요.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예 그 항목을 행정혁신 지원금 하든지 지원비 하든지 행정혁신 필요경비 항목을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필요하면 다 이게 청구해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죠. 그 기획 예산처에 좀 만들고 올해도 아직 몇 달 남았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? 올해 예산 항목 중에서? 그건 한번 행안부하고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. 기정 예산 중에서 뭐 혹시 이전용을 통해서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보겠고 내년도 예산안 부분은 지금 편성한 거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국회 단계에서라도 증액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. 내년 거는 그렇게 하시고요.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, 모든 공무원들이 연구개발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. 그것보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. 예,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으면 네. 예비비라도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. 각 부처청 단위로 조금 그냥 저는 이걸 다 또 각 부처청으로 나눠 놓으면 그 액수도 관리도 문제고 또 불용 문제도 생기잖아요. 불용하면 또 뭐 또 비판하고 이러니까 그걸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게 좀 배정을 언제든지 각 부처로 해줘가지고 쓸 수 있게 하나로 한두 개로 몇 개로 묶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. 이걸 다 부처청으로 쪼개놓으면 그 다 쓸 의무가 또 생기잖아요. 안 쓰면 또 비난받으니까. 네,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. 예, 정부 혁신 업무를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. 네. 그 AI 혁신 관련 예산을 풀로 만들어 놓고 신청할 때 해서 교부를 하는 거로 해서 교부할 수 있게. 네. 그건 연구를 좀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네요. 예. 정부의 낡은 관행을 깨고 실질적인 AI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국무회의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?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